일요일 어떻게 우리 6학년 일반 아이들 잘 쉬고 있습니까? 자, 선생님 이번 주에 거꾸로 수업을 금요일도 올린다 그랬고, 이번 또 일요일도 월요일 걸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잘 또 한번 잘 듣고 인권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 누가 있었습니까? 예, 교과서에서 나왔던 인물 두 분 있었죠? 누구였나요? 예, 테레사 수녀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 이 외에도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더 조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 두 분 외에도 다른 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도 한 3-4분 정도는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구나 단체도 있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제 엠네스티. 자, 한국에서도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가 있다 그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단체가 이거 외에도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기구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게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분명하게 기본적인 인권 조항을 통해서 국민을 어떤 차별을 하지 않고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의 인권이 항상 보호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 의해서 혹은 주변 다른 권력을 가진 힘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들이 침해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만히 그런 인권을 침해당할 때 자신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 오늘 수업 들으면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어떤 인권이 침해받는다라고 느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을 신청해서 어떤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않는지를 재판으로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죠? 헌법재판소에 뭐 했던지.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예전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군대를 가게 되면 군복무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끝나고 나왔을 때 국가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다른 취직을 할 때 군대 가산점이라는 점수를 줬습니다. 군대를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이거는 여자는 군대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여성의 인권을 차별하는 거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넣어서 그게 이게 남자들에게 군대 가산점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군대를 갔다고 해서 어떤 점수를 주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는다고 느꼈을 때 언제든지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이라는 걸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특히 이제 언론,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어떤 사건을 두고 보도를 하는데 잘못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그래서 그걸 당하게 되면 전 방송을 언론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명예나 초상권 같은 권리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역시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곳에 내가 어떤 신문이나 방송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다, 이런 문제,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언제든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 국가에 이렇게 우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가 있다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의 차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이거 제가 인권을 침해당했어요라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요구사항을 접수를 하면 관련 기관에다가 그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신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교육까지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반면에 이제 권익위원회라는 말은 이제 인권위원회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것들은 뭐냐면 이제 그런 어떤 인권 침해 같은 그런 문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행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권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 그러니까 어떤 인권이라는 범위보다 조금 더 좁은 범위죠. 그래서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당하는 어떤 기본권을 구제하는 데 애쓰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니까 조금 더 인권위원회가 인권 교육까지 더 포함하는 것이 국민인권위원회고,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권익이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는 이야기했었죠.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서 헌법의 취지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재판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인권 침해 당했다고 피해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언론 피해와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또 이제 뭐 잘못됐다면 해당 언론사에게다가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왜 이런 기구들이 존재하느냐? 어떤 국민 개개인이 권리를 침해받고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혹은 뭐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피해를 봤을 때 국민 개인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가 너무 뭐 어떤 권력을 가진 큰 국가기구의 경우는 국민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국가기관에다가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국가기관 차원에서 해당되는 곳에 뭐 잘못됐다 시정사항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요구사항이 잘 받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국민신문고라고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떤 정부에 대한 내가 이건 뭐가 좀 문제가 있는데라는 민원이라든가 또 제안, 토론 등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문고 알죠? 조선시대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북을 두드리면 임금에게 그 북소리가 들리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백성이 있구나라고 알고 임금님이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제 그게 오늘날 국민신문고라는 이런 형태로 인터넷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여러분들 정리할 거 인권 보호를 노력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구가 단체다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처럼 나의 억울한 일, 내가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런 것들을 그 억울함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국민신문고와 같은 이런 사이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요거는 이제 여기 여러분 바로 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홈페이지에 우리 학급 홈페이지에다가 광남신문고라고 만들겠습니다. 학급 홈페이지에다가 광남신문고라는 폴더를 만들면 여러분이 평소에 뭐 어떤 집에 꼭 학교 일만 아니에요.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혹은 주변에서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한번 올려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고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글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오늘 과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거 좀 준비를 잘하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요거를 꼭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히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사회 참여 학습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불합리한 문제나 어떤 그런 동기화나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혹은 내 친구가 내 주변에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어떤 제도나 생각이 잘못되어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문제를 인식하면 이제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평가하는 이 과정이 사회 참여 학습의 과정이고, 여러분 요게 우리가 그 수업 대회도 그렇고 우리 요 인권과 관련돼서 꼭 해야 되는 내용 중에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인식했으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결국에는 나는 다음 주는 한 주 동안은 이렇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런 의지를 꼭 다질 수 있어야 됩니다. 혹은 뭐 인권 문제였으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인권 동아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반 인권 동아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은 제가 친구들 몇 명과 모아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뿌리겠습니다. 아니면 인권 문제가 어떤지 뭐 설문지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등등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꼭 선생님 말 명심해 두세요.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걸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자, 거꾸로 노트 이제 정리하고 광남신문고 우리 반 홈페이지에 꼭 올리도록 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뭐 이런 억울함을 겪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 해결 사항까지 한번 올려보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꼭 숙제입니다. 꼭 하세요. 자, 주말 잘 보내고 나머지 일요일, 휴일 잘 보내고 내일 또 우리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혹시 오늘 4시에 그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우리 오늘 졸업 공연 있는 거 알죠? 시간 되는 친구들은 같이 보러 오면 좋겠네요.